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강의를 진행하게 될 강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머신러닝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머신러닝 프로세스 과정에서 살펴본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직접 파이썬으로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머신러닝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은 빅데이터 기획 및 분석의 중급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다양한 인공지능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AI 추천 알고리즘, AI 예측 알고리즘과 관련된 기술 기획 업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의 이해,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신러닝의 유형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할 수 있겠지만 이번 과정에서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학습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의 유형인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머신러닝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머신러닝을 위한 주요 패키지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개념입니다. 머신러닝이란 무엇일까요? 머신러닝, 그 언어 자체만 봤을 때요. 자, 머신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죠. 그리고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게 바로 머신러닝이죠.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공부하는 거를 그렇게 즐거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똑해지고는 싶었어요. 그래서 왜 흔히들 뇌생남이나 뇌생녀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공부를 하는 것이 즐겁지는 않은데, 똑똑한 사람은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 라는 그 잔소리를 들었을 때, 어렸을 적에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쏟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 서울대 이렇게 하면 간다 라는 그런 책이라든지 그런 비법에 대한 내용을 막 많이 찾아서 봤던 것 같아요. 요즘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지식을 잘 쌓을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어렸을 적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내가 직접, 사람이 직접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게 학습,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기계에게 공부를 시켜서 알고리즘, 혹은 지능, 규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기계학습,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직접 공부하지 않고 어떤 지능, 규칙,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획기적이고 좋은 방법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 분야가 되게 흥미롭고 재밌어요. 어떻게 하면 나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좋은 알고리즘,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물론 이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긴 하지만 이 머신러닝이 아닌 다른 방법,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은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의 교재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자, 먼저
사람과 기계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아마 프로그래머가 될 거예요. 프로그래머. 기계에게 어떠한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사람을 우리는 프로그래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존의 사람, 즉 프로그래머는요, 어떤 식으로 기계를 동작시켰느냐 하면 데이터를 사용해서 답을 도출하는 방법을 하나씩 다 알려줬어요. 어떻게? 코드로 작성을 해서요. 그 내용이 여기 아래에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한 땀 한 땀, 이럴 때는 이렇게 동작해, 이러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처리해,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 예, 그러한 모든 규칙을 다 코드로 하나씩 예외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작성해서 컴퓨터가 동작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계가 하는 역할은요,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다 차려준 그 밥을 실행만 시키는 거예요. 예, 코드를 실행만 시켜서 답을 도출해서 사람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즉, 기존의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우리가 흔히 쓰는 카카오톡 메신저라든지 웹브라우저라든지 인터넷 뱅킹 같은 게 다 프로그램이죠. 예, 그러한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느냐? 어떤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오면은 그때 어떤 식으로 처리해라 라는 모든 로직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로직을 컴퓨터는, 기계는 단순히 실행만 시켜서 답을 얻어내는 형태로 동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요, 프로그래머의 그러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역할자는 동일하게 사람과 기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 즉 프로그래머의 역할은요, 데이터와 답을 주는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알고리즘을 모두 다 만들어주지 않아요. 데이터와 답을 제공을 해주고 규칙을 찾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규칙 찾아와. 이 데이터와 이 답 간의 관계를 찾는 규칙을 찾아와.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 기계는요, 열심히 그 규칙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규칙을 스스로 찾아낸다. 예, 이게 바로 학습이 되죠. 자, 즉 기존에는요, 요 규칙을요, 프로그래머가 해줬죠. 프로그래머가 다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머신러닝에서는요, 최종 프로그래머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과물이 규칙이 됩니다. 즉,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데이터와 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답이에요. 그리고 머신러닝이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규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이란 즉 데이터와 답을 받아서 규칙을 찾아내는 과정이 돼요. 그런데 이 머신러닝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고도화된 신경망을 사용해서 만드는 머신러닝의 한 유형이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머신러닝과 다른 개념이 아니라 머신러닝의 one of them, 한 가지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즉 위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규칙을 사람이 만들어준다. 그런데 머신러닝, 딥러닝에서는 규칙을 최종 결과물로 뽑아내게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요새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많이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하게 사실 그런 용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요, 인공지능, 영어로 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가 되죠.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가 인공이라는 형용사가 되나요? 그런 수식어를 받는 것들 뭐가 있죠? 인공위성, 인공조미료, 또 뭐가 있을까요? 인공폭포?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게 실제 것과 비슷하게 만든 것을 우리가 인공 뭐시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즉 지능이라고 하는 건요, 보통은 이제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 습득하는 것을 지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A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능을 만드는 것. 자,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지능을 만들어야 돼요.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요, 뭐 어떠한 규칙이 있겠죠? 어떠한 책이 있으면 그러한 책들을 이럴 땐 이렇게 해,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씩 소스 코드가 만 줄이 되든 뭐 수백만 줄이 되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규칙으로 다 정해놓고 그 규칙에 맞게끔 코드를 실행을 시킨다면 그것 또한 지능이 되겠죠. 인공적인 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는 이제 룰 기반의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룰을 하나씩 한 땀 한 땀 만들다 보면 분명히 빈틈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 룰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룰 기반은 만들기가 어렵고 빈틈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룰 기반이 아닌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를 불어넣어서 기계한테 주고 이 룰을, 규칙을 컴퓨터가 스스로 찾아내게끔 하는 방법, 그게 바로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룰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머신러닝이 됩니다. 즉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영역이에요. 그 큰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머신러닝이 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중에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구조를 사용해서 머신러닝, 기계학습하는 방법을 딥러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어떻게 보면 다 상하관계에 있는, 포함관계에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용어 자체로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실무에서 흔히 우리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나 인공지능 개발자야 라고 하면은, 요새는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그냥 딥러닝을 연구하시거나 개발하시는 분들을 보통 인공지능 개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인공지능과 딥러닝은 다른,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더 큰 개념, 그리고 딥러닝은 하위 개념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 세 가지의 개념을 다시 한번 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녀석은요, 인간의 인지, 추론, 학습, 사고 과정에 필요한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기계학습, 줄여서 ML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수많은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알고리즘, 규칙을 만들어내요.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딥러닝은요, 고도화된 신경망 알고리즘 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머신러닝, 기존의 수학이나 통계적인 수식에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도출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 개념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기계가 학습을 한다. 자, 그러면 기계는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기계가 학습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지도해주는 누군가가 있는 경우를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하고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비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요. 지도학습은 supervised learning, 슈퍼바이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지도학습은 unsupervised learning이 되겠습니다. 자, 기계학습에 있어서 선생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될까요? 머신러닝의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자, 데이터를 기계가 스스로 처리함에 있어서 어떠한 지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문제와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와 정답이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데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데이터라고 해볼까요? 이미지 데이터가 있어요. 자, 이 이미지는요, 강아지입니다. 이 이미지는요, 고양이입니다. 즉, 실제 이미지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자,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태그가 붙은 것, 레이블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태그가 붙은 것을 우리가 정답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즉, 이러이러한 유형의 이미지는 정답이 이것이고요. 이러이러한 유형의 이미지는 정답이 이것이에요. 이렇게 문제와 정답을 함께 제공을 해주어서 컴퓨터에게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 그게 바로 지도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아닌 다른 데이터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미지 말고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숫자, 문자가 섞여 있는 테이블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날짜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성적이라고 해볼까요?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이런 성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공부 시간, 이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과목, 이러한 정보들이 쭉 들어있어요.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최종적으로 어떤 학교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마지막은 결과. 그러면 실질적으로 입력으로 들어오는 값들은요, 숫자 혹은 문자 형태의 데이터들이 쭉 들어올 거예요. 이러이러한 조건에서는요, 결과가 패스였어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점수를 가진 학생들은요, 페일이었어요. 이러한 수많은 유형의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패턴을 가지는 사람들은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즉, 지도학습의 문제와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일 때 어떠한 결과를 갖는지를 표시를 해놓는 것을 바로 문제와 정답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지도 학습, 지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색상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지도를 해줬던 역할이 바로 여기 레이블링, 요 녀석이죠. 강아지와 고양이. 그리고 이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에서는 마지막 결과값이 될 거예요. 이러한 녀석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수많은 데이터들, 수많은 이미지 데이터들을 보고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미지들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혹은 얘네들이 어떠한 결과를 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비슷한 패턴을 갖는 그룹이네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즉, 답은 모르겠어요. 답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들이 유사해 보이네요. 혹은 이 데이터들이 연관성이 있어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방식이 바로 비지도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건요, 분류,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비지도 학습은 군집, 연관 규칙을 찾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의 유형은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두 가지가 있었고, 이 지도학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분류 문제, 예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도학습은 어떤 게 있다고요? 데이터에? 예, 문제와 정답이 있어요. 비지도학습은요? 문제만 있어요. 자, 이 정답이라는 거는 우리 실제로 필드에서는 이제 레이블링이라고 하죠. 자, 분류, 예측. 그러면 이 두 문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분류라고 하는 거는요.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어진 입력 값이 어떤 종류의 값인지 구별하는 문제를 분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측은요.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속적인 숫자 값을 예측하는 문제를 예측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지? 예. 어떤 종류의 값인지, 즉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고 싶은 값이요. 종류, 카테고리형 데이터라면 우리는 그것을 분류 문제다라고 합니다. 자, 카테고리형 데이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1인지 0인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도 있을 거고, 또 뭐 A 유형인지 B 유형인지 C 유형인지 D 유형인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는 것을 분류할 수도 있고요. 뭐 시험에 합격했는지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분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측은요. 결과값이 연속적인 숫자 값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적 90점, 92점, 92.3점 뭐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숫자, 실수형의 값이 나오죠. 아니면 뭐 집값.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숫자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예, 뭐가 있지? 아, 뭐 매출? 분기별 매출, 뭐 월별 매출 이런 값들, 예, 연속적인 숫자 값의 형태로 값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예측 문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군집 그리고 연관 규칙, 예, 두 가지가 있어요.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은 모르겠지만 이러이러한 데이터들이 유사한 특성을 보입니다. 특성에 따라 유사한 것들끼리 묶는 것을 군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연관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빈도수를 보는 거예요. 어떤 빈도수요? 어떤 사건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빈도를 가지고 이 사건과 이 사건,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으로 그런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도출하는 것을 연관규칙이라고 합니다. 예, 계속 한 뎁스씩 깊어지고 있어요. 자, 머신러닝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 있고 이 지도학습에는 분류, 예측,
그리고 비주도 학습에는 군집, 연관규칙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분류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판별해야 하는